오늘 말씀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아주 눈에 선합니다. 뭐 그 만나신 분이 누구지만 뭐 전 하도 많이 이제 그런 과정을 봐서 가장 이제 심한 거는 이거죠. 공사 구별이 안 된다는 거. 공석과 사석에서의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회의 중요한 국무회의 같으면 이제 엄청난 중요한 회의죠.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켜본 바를 보면 거의 뭐 거기 똑같겠죠. 처음에 2, 3분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개혁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년지 대계잖아요. 근데 좀 얘기하다가 말이지 내가 어디 지검에 있을 때 교수들 뭐 해서 그 학교 비리 뭐 외부 저 보조금 따서 연구비 횡령하고 이런 거 수사해봐서 하는데 말이지 하고 그러면 이제 1시간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그 새끼들 말이야.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너무나 격하게 공감이 됐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직접 경험도 해보셨겠지만 실제로 장관급 이상 되는 이제 인사가 이제 뭐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느냐. 내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 지금도 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면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책임지고 목숨을 내놓든지 그 옆에 있는 부하들 다 죽여가면서 자기는 뻣뻣하게 살아있는 이 모습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혹시라도 제가 어저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제 국무위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 뭐 부총리 이렇게 다 앉아 있었는데 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저 회의 방식에 아 원래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겠구나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 게 참 안타깝다 아쉽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제가 좀 삐뚤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에이 저 쇼지 이제 뭐 대통령 되자마자 국민들 앞에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퍼포먼스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저 하루 이틀 해봐. 결국 이재명도 본성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어제 저녁에 제가 가입해 있는 어디 그 단톡방이에요. 이재명 저거 가짜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중국이다. 이제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백백해요. 지금 저 취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심을 읽어줄 줄 아는 사람은 진심을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쇼인지를 구분 못한다는 것은 본인이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삶을 살아보지 않았거나 매우 수동적으로 노예처럼 공직생활을 했거나 이런 거예요. 이걸 보고 진심이 아니어서 국민통합적 행보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중국이라 될 것이다. 이제 두고 봐라.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라고 선전선동질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 사람들을 동조하는 자가 41%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현실이기도 하지만 참 안쓰러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어서 어제 있었던 그 장관들이라도 진심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업무 스타일로 놓고 볼 때요. 이게 이제 내란의 그 상처를 치료하고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가 한 트랙의 아주 큰 과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추락한 지금 마이너스 0.3 막 이렇게 와 있는 걸 올려야 되는 부분들, 경제에 대한 각종 지표들을 올려야 되는 숙제.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모든 분야가 다 흐트러진 거를 바로잡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그동안 이재명 하면 공약 이행률 몇 퍼센트, 96% 이런 것들로 주로 이제 앞에 많이 이 어떤 그 이미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할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 업무 스타일, 어떤 리더십의 이제 뭐 인사이트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업무 스타일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목표를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목표는 필요합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잡는 것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전파하는 것이 청와대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는 첫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의로운 통합. 네. 저는 이건 예를 들면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자라는 의미일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유연한 실용 말씀하신 미래. 그래서 저는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는 정확히 얘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내란의 본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서
거기에 따르는 범죄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게 국민의 요구라는 생각이 네, 이미 들고. 후보 당시에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라는 걸로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맞습니다. 부분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위반되면 명확하게 처벌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형법에 의한 내란죄 아닙니까? 내란죄에다가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통합 얘기하면서 야 어떻게 특검을 통과시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통합을 얘기하면서 특검을 통과시키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플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제부터 개떡 같은 소리인 예, 거죠. 네. 이걸 내버려 둡니까? 예. 그럼요. 예를 들면 헌정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국민 기본권을 무너뜨리려고 한 자들을 봐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유연한 시종이죠. 네네. 그러니까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좌파든 우파든 그가 전문성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언제라도 그런 인재들을 모셔와서 국민들에게 유익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 두 가지 방향이라는 축을 대통령이 끝까지 잃지 않고 간다면 저는 그 하위에서의 공무원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목표만 추구하게 되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 방향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속도가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방향을 잃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향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향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 내용들을 보면 잘 잡아놨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아래 공무원들이 어제 국무회의처럼 일하는 어떤 방식들의 기풍을 갖다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네. 보신주의가 만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일하면 뭐하냐. 네. 잘못하면 나중에 다 탈탈 털릴지 모르는데 뒤집어 쓰는 것. 이런 어떤 문화가 3년 동안 녹아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네네.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빠른 속도, 그다음에 역동성을 가지고 공무원 사회의 기풍을 바꾸는 작업들을 통해서 공무원들도 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출발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맞습니다.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황당하게 비판하는 자들은 그러면 불법에 대해서 용서를 하자는 얘기인가요? 다짜고짜 그냥 뭐 진실을 가리지도 않고 용서를 해? 아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네. 국민의힘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를 얘기하고 네. 있어요. 아니 그러면 수사 받을 대상은 수사해야죠. 그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서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인 거죠. 네. 그게 예를 들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한다면 내란을 다 인정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얘기는. 니나노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나름 꿈나무님 후원 감사드리고 좋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재명을 5년밖에 못 써먹는다는 게 너무 아쉽네. 한 50년은 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그죠? 개헌을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에 찬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해냅니다. 기다려 보세요. 연임을 우리가 외칠 것입니다. 롤패킹님께서 예. 윤석열 정권에서 중국 러시아 배제해서 경제 좋아졌나 기차로님 그렇죠. 그런데 매번 뭐 말만 꺼내면 대한중국이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들. 헌법 개정하라 5년이 짧다 마진용님. 네. 너무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 진영님. 이재명 대통령님 화이팅. THK님.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에 차서 댓글들을 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업무 스타일을 단면을 약간 보여주신 셈이죠. 그런데 이제 초기 인사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또 인사를 관통하는 어떤 인사 철학에 대한 코드가 일부 엿보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인사를 관통하는 기초 우리가 이제 몇 분 만에 인사를 갖고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코드가 혹시 발견되십니까? 첫 번째 실력이다. 역량 있는 사람들 이제 쓴다는 것이고요. 뭐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 역량보다는 그러면 뭐 다른 이제 요소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역량 있는 사람 쓰고 싶은데 김정욱 장관 초청하는데 김정욱 장관 끝까지 안 오겠다라고 하면 뭐 설득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유시민 총리 카드를 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안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을 뭘로 생각 그냥 또 그것도 역량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실력 중심으로 인사를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약간 제가 좀 비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장관이 들어갔습니다. 자 수석이 들어갔습니다. 비서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본인과 호흡을 맞춰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들이야 어떤 업무 스타일인지 아는데 어제 당장 저런 방식으로 국무회의 하는 걸 보면 기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